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도, 원근법, 달력, 시간표 같은 것들이 단순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 것 같다. 제 눈에는 권력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언처럼 보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지도가 없었다면 항해도 못했을 것 같고 시간표도 없었으면 뭐 철도 같은 대중교통이 성립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제어는 이게 억압의 도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좀 이해하고 연결하는데 필요하지 않았었을까요? 물론 편리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언은 언제나 선택적이잖아요. 지도는 경계선을 그어서 토지를 소유하게 만들었고 원근법은 단일한 시점을 강요했잖아요. 결국 다양한 경험과 시각은 지워지고 특정한 관점만이 객관적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저도 그 점은 조금 동의를 하는데 근데 르네상스 시기의 그 원근법에 대해서 책에서 나왔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좀 세계를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도 열어줬고 그리고 계몽기의 지도 제작도 단순히 권력만의 수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학적 탐구, 뭐 국제 교류, 새로운 발견을 약간 가능하게 해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재현은 억압이면서 동시에 좀 창조의 출발점이기도 한 거겠네요. 하지만 그 재현의 중립성을 믿는 순간 위험해져요. 예를 들면 표준 시간 제도를 보면 객관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산업과 국가 운영을 위한 시간 체제잖아요. 철도가 제때 움직이기 위해서 전국이 하나의 표준시로 묶었던 것처럼 결국 개인의 시간 감각과 지역의 리듬이 지워져 버렸죠. 아,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동시에 그런 통일이 없었으면 어떤 전국적이거나 나아가서 좀 세계적 협력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양날의 검 같다고 느껴지는데 추상적 시간과 공간이 억압이 되기도 하는데 협업과 토리의 교대가 되기도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모더니즘 이후 나타난 변화가 흥미로운데 하나의 시점과 단일한 시간에 대한 믿음이 좀 무너지면서 예술에도 입체파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과학에서도 상대성 이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결국엔 사람들은 재현의 한계를 깨닫고 다중 시점과 동시성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쵸. 단일한 세계관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경험과 시각, 파편화된 이야기를 긍정하는 흐름 같은 게 결국 재현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좀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현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세계를 조직하고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재현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지우는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시에 이제 재현을 새롭게 설계하고 다양화하는 시도 속에서 또 다른 자유를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억압의 도구인 동시에 좀 창조의 도구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매일 접하는 플랫폼이나 UI나 알고리즘 추천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순서 추천 목록이 객관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권력의 재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엄청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나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배달 앱 같은 게 사실은 되게 중립적인 것처럼 작동을 하는데 사실은 특정 기준에 따라서 세계를 좀 재현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현재 시대의 재현 정치학이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